안녕하세요. 제이조 경영연구소의 제이입니다. 오늘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실리콘밸리 기업들로 대표되는 하이테크 기업들을 비교해보고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조직 문화를 바탕으로 어떤 체계를 갖추는 것이 좋은지, 근로자 또는 취준생 분들의 입장에서는 본인이 어떤 기업에 맞는지, 또 그 기업에 일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조업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제품을 설계해서 공장에서 생산하고 이를 다른 기업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기업들이 이런 제조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반면 하이테크 기업은 말 그대로 첨단 기술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온라인 기반 사업을 하고 있으며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이나 설비 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인사관리 측면에서 이 두 산업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제조업은 효율성을 중요시하고 하이테크 기업은 효과성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제조업은 가성비 좋은 직원들, 즉 시키는 일을 최소한의 질문으로 최대한 빠르게 하는 직원들을 필요로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이테크 기업들은 복지나 혜택 등을 통해 직원들에게 좋은 대우를 해주더라도 최고의 전문가가 입사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혹시 오해를 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자면 제조업은 최고의 인재와 전문가가 필요 없고 하이테크 기업들은 효율성 없이 비용이 많이 드는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각 산업에서 대체로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잠깐 언급했지만 조직의 퍼포먼스는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조직 자본의 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이테크 기업은 인적 자본을 가장 우선시하고 제조업, 특히 국내 제조업 기업들은 조직 자본과 코스트 관리에 집중을 하는 편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 제조업들은 꽤 운영을 잘하는 편입니다. 소수의 인재 또는 상위자가 기술과 정보를 독점해서 제품을 설계하고 그 설계에 맞춰 다수의 사람들이 빠르고 정밀하게 제품을 만드는 데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런 구조에서는 열린 공간, 수평적 질서, 자유로운 출퇴근 시간을 도입하는 것은 맞지도 않고 위험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주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하이테크 기업들에게는 이런 구조는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 하이테크 기업들은 특정한 미션에 따라 새로운 영역을 개척해 나가는데 이 경우 직원들 각자가 전문가로서 매일매일 작은 결정들을 내리고 나머지 팀원들과 꾸준히 소통할 때 혁신을 비교적 쉽게 가져옵니다. 임원 몇 명이 모든 결정권을 가진 경우에는 직원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도 없고 전문가들이 이루는 혁신을 충분히 얻어낼 수 없기 때문이죠. 이런 산업 특성상 많은 하이테크 기업에는 실력이 부족한 사람은 신규 입사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신입 사원을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매우 어색한 일입니다. 각 구성원들이 뛰어난 전문가이기 때문에 최고 수준의 대우를 해주고 그들의 전문성을 활용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일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를 맡아달라고 부탁하는 구조인 것이죠. 이렇게 각 산업의 기업들의 이런 차이로 인해 조직 구조에서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은 위계조직, 하이테크 기업은 역할조직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계조직은 우리나라에서 흔히 볼 수 있고 많은 분들이 알고 있듯 과장, 부장, 사장 등 직급에 따라 호칭이 나뉘고 중앙집권적 의사결정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소수의 구성원들이 독점적으로 정보를 가지고 잡음 없이 빠르게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집니다. 반면 이 소수의 의사결정권자들의 능력에 따라 조직 전체 퍼포먼스를 결정내고 변화와 혁신에 취약하다는 단점을 가집니다. 역할조직은 말 그대로 역할에 따라 호칭이 나뉘고 각 구성원이 역할에 따라 분산된 의사결정을 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엔지니어, 프로덕트 매니저 등의 호칭을 가지고 프로젝트 단위 또는 팀 단위로 부서가 나뉘어져 있는 조직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조직 구조에서는 각 구성원들이 분야의 전문가이며 동시에 의사결정을 바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변화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각 구성원들의 의사결정 능력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력 있는 믿을 만한 전문가를 뽑아야 하며 이는 채용과 관리에 많은 비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각 산업에 속한 기업들의 보상체계도 상당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위계조직에는 성과주의를, 역할조직에서는 기여주의를 평가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위계조직에서는 먼저 철저한 계획과 목표치를 만들어 각 팀별로 일을 수행합니다. 성과에 대한 평가가 팀별로 이루어지고 보상도 똑같이 분배되기 때문에 구성원들은 최소한의 일을 하려고 합니다. 본인의 역량보다는 상위자들의 계획이나 결정이 성과에 더 큰 영향을 미치다 보니
개인 입장에서는 딱히 열심히 할 이유도 없고 윗사람의 말을 잘 듣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체득하기 때문이죠. 또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는 것보다 단기간에 최대한 많은 성과를 내서 보상을 받는 쪽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면 역할 조직에서는 회사의 미션에 얼마만큼 기여를 했느냐를 통해 보상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사 홈페이지 주요 수익원인 광고 삽입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할 때 기여주에서는 광고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장기적으로 사용자 경험이 안 좋아져서 많은 소비자들이 홈페이지를 외면하기 때문에 광고를 최소한으로 추가하고 이를 평가 촉대에 반영하도록 어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기여주의에서는 주로 동료 평가를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하는 평가가 특정 직원이 회사의 미션에 얼마만큼 기여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정성적 지표이기 때문이죠.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제조업과 하이테크 기업들의 업무 프로세스의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